호재도 악재도 돈 되는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돈 되는 뉴스 분석 펠리츠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돈 되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바로 대세는 웹툰이다. 웹툰을 가지고 성장을 노리고 있는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네. 사실 웹툰 관련한 종목군들의 강세는 이미 1, 2월에 많이들 지켜보셨을 거예요. 네. 끝물이 아닐지 더 지속될 수 있을지 판단 중요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약간 끝물이라기보다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성장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역시나 기대는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DNC 미디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앵커님이 친숙하시죠? 제가 호가 때 또 많이 소개해드리기도 했고 웹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예. 성장률 때문에. 네, 한참 좀 토론도 했었고 매매 움직임도 같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년 넘게 보유하다가 어떤 이번에 한 23,000원대 이상에서 한번 팔고 지금 다시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웹툰과 웹소설 이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특히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죠. 카카오 페이지 같은 쪽에 이용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 회사인데 특히 중국이나 일본, 북미, 동남아 4개국까지 진출이 돼 있고요. 거기다 프랑스까지 지금 현재는 한 21편 정도 연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데이터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전자책 관련된 매출 쪽에서 해외 비중이 1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내수 관련된 쪽에 대한 내수도 상당히 많이 커지기 있죠. 특히 웹툰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과거에 단순히 만화책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와 관련된 컨텐츠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확장성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주목하는 쪽은 해외입니다. 네. 해외에 따른 성장성이 계속 부각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지금 글로벌 어떤 이 만화 시장 같은 경우 일본이 1위, 미국이 2위라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2년 동안 디지털 만화 시장, 특히 만화 중에서 디지털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70%, 30% 이렇게 각각 성장했다고 할 정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폭은 상당히 미국과 일본 쪽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북미의 월 이용자 수를 보게 되면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거의 5분의 1 수준이 이 웹툰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중요한 게 상대적으로 이 디지털 컨텐츠라고 하는 쪽은 전환 속도가 좀 느린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터넷의 여러 가지 어떤 뭐 LTE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직 이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 미디어를 접하는 속도가 약간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영상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만화 비중이 한 20%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스캔을 떠서 만화를 보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약간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문화랑은 좀 다른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직접적으로 웹툰 작가가 웹툰을 통해서 계속 연재를 하고 그에 따른 반응들을 계속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성장성은 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DNC 미디어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 매출이 한 420억대로 28% 늘었고 영업이익도 36% 늘어 한 79억입니다. 올해도 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30% 이상씩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110억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시가총액이 2,700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지난 주가가 강했을 때는 거의 뭐 한 2,800~900억대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성장성은 무게를 두는데 약간 비싸죠. 그런 관점들로 봤었을 때는 일단 당장의 주가가 오르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란 가격대 이 부분을 좀 더 염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가가 바로는 못 가고 약간 이제 차익 매물을 좀 거치는 과정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제가 이 웹툰에 왜 관심 가지게 된지 아세요? 저는 웹툰을 안 보거든요. 네. 근데 왜 관심을 가진지 아세요? 왜 관심을 가지셨죠? 웹툰 작가분들이 막 건물 올리시고 연봉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산업이 굉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들이 인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 가졌습니다. 네, 솔직히 웹툰 작가분들 같은 경우 그냥 창작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시는 분들이죠. 특히 단순하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과 함께 또 그림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관점을 봤을 때 제 지인이 작가여서 잘합니다. 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고통들의 결과물이라고 보게 되면 되게 뿌듯하게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DNC 미디어의 대표 IP가 뭔지 아세요?
네,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레벨업?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라는 제목의 IP인데 이게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서 일본 광고까지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광고에 이 IP가 쓰인대요. 아, 네. 네. 네, 몇 등급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 상황으로는 약간 차익 매물이 더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3등급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매수가는 그래서 한 21,000원대 밑으로 보는 쪽으로 좀 약간 하향해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 부근인 25,500원대, 손절가는 1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부담 3등급 받았습니다. DNC 미디어였고요. 두 번째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돈 되는 뉴스 두 번째 헤드라인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IPO입니다. 네. 기업 가치 2조에서 4조 원까지 관련한 주식들 과연 지금이 정점일까요? 더 추가 상승할 여력들이 있을까요? 또 일정과 관련된 얘기부터 드리게 되면 다음 주 금요일이죠. 2월 21일 날 BTS 페닛이라고 하면 또 깜짝 놀라실 만한 새 앨범이 나오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들도 한 번쯤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 빅히트 엔터의 상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넷마블이겠죠. 그런 관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시각들이 나올 텐데 제가 눈여겨보는 회사 중에 하나는 LB세미콘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빅히트 엔터 지분을 관계사가 LB인베스트먼트가 한 11%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는 그렇게 크게 무게를 안 두고 있고요. 오히려 눈여겨보고 있는 게 반도체 후공정 쪽에 시스템 관련된 쪽에 전문적인 흐름들을 갖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더 눈여겨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서 DDI라고 하는 이 비메모리 관련된 반도체 영역 쪽에 범핑과 테스트를 하는 회사고요. 이쪽에 대해서 특히 이제 DDI는 디지털 쪽의 디스플레이가 계속 확장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메모리 관련된 쪽의 역량을 키우는 삼성전자 입장과 함께는 또 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요. 게다가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 2016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414억을 보이고 있는데 2018년도 한 해 영업이익이 274억이었습니다. 강한 실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타 관련된 비슷한 비메모리 관련된 후공정 업체의 주가 추이와 실적 흐름들을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최근에 테스나 오늘도 신고가를 냈었죠. SFA 반도체 이런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란 관점이 눈에 띈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계사에서 빅히트 엔터의 지분을 11%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본업, LB세미콘 긍정적인 평가 받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저평가돼 있다고 보셨는데 등급 높게 주실 건가요? 네, 높게 드리고 싶습니다. 1등급보다는 이제 2등급 정도로 아직 추세가 강화되기 직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2등급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한 8,600원대 정도, 목표가는 1,5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8,100원으로 목표가를 좀 높이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 대신 타이트하게 8,100원 선을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돈 되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다 오늘은 호재들이에요. 폴더블 폰 시대, 플라스틱이냐, 유리냐, 어떤 쪽으로 디스플레이 소재 쪽이 대세가 될 것이냐라는 점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시죠? 유리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뭐 기스라든가 아니면은 강화력을 보게 되면은 필름보다 특히 필름은 어느 정도 약간 복원력이라든가 또 이제 접히는 부분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리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 UTG라고 하는 울트라 씬 글라스의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 아직 뚜렷하게 관련주다라고 보기 힘든 종목이 동향들이고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비상장주의 도우시스라는 회사, 이 회사가 삼성 쪽에서 직접 지분을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되게 되면 가장 평가가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그 밖에 뭐 UTI라든가 뭐 뉴 파워 프리즈마 이런 회사들도 같이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어떤 사업 부분을 봤었을 때 전자부품 사업 쪽인 이제 터치 모듈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 TG 사업이라고 하는 씬 글래스 사업을 삼성 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화학 사업 쪽, 특히 IT 관련된 화학 공정과 식각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게다가 무선 충전 기술 관련된 SMS 사업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특히 화학 관련된 매출이 6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 관련주로 손색이 없을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엔 전장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관점들도 눈에 띄는데
2018년도에 턴어라운드 됐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97억을 보여줬고 올해는 한 450억대로 50% 이상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주가는 이제 막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쪽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성장세를 보이는데 많이 못 올랐을까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숨겨진 종목인가요? 등급 주시죠? 네, 그래서 그럴 것 같고요. 어느 네. 정도 지금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주가에 대한 탄력들은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2등급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매수가는 17,500원 정도면은 무난하다라는 관점과 함께 목표가는 21,000원대. 손절가는 15,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가운데서 강화 유리라는 모멘텀을 주목하고 있고요. 시인 글래스를 생산하고 있는 캠트로닉스 알아봤습니다.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좋고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